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20여 분 동안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6명이 부상당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다가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황진우 기자, 부상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유출된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는 심폐 기능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른 4명은 경상으로 분류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6명이 다친 건데요. 독성 화학 물질 유출 사고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일어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 8공장 3층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화학 물질이 유출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6명이 노출됐습니다. 유출된 물질은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 줄여서 TMAH라고 하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치명적입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12대와 38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으며 약 25분 만인 오후 2시 45분쯤에 화학물질 차단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의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건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여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임시근로나 일용근로자가 40만 명 넘게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 업종에 임시일용직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가 큰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과 3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60.1%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아졌고 실업률은 4.0%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21년 만에 가장 큰 62만여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고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00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호준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입니다. 국내 발생 536명이고 해외 유입 26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16명 줄어서 37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반면에 하루 사이에 20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 1,185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요. 189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148명을 기록했고요.
인천까지 합한 수도권 확진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66%, 즉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도 4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6만 명 돌파 이후 13일 만인데요.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에서 5만 명 되는데 11일 5만 명에서 6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열흘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 확진자 증가 속도는 조금 느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서 조사해야 할 관련 인원이 더 늘었다고요? 네, 방역 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바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입니다. 11월 말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조사해야 하는 관련 인원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열방센터가 제출한 인원 2,996명에다가 당국의 역학조사로 17명이 추가돼서 총 인원이 3,0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확진자는 576명입니다. 하지만 총 관련자 3,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또는 BTJ 열방센터 방문자와 접촉을 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 들어서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누적 확진자 1,200명을 넘었는데요. 격리자 추적 검사를 하면서 구치소 수용자 1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8차 전수검사를 통해서 7명이 추가 확진됐고요. 또 영월 교도소 이송한 수용자 가운데서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로는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 관련해서 5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5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경북 구미의 두 교회에서 3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 42명이 됐습니다. 또 경남 진주의 기도원에서는 35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가 73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까지입니다.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선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실내 환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한편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관련 확진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역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조치 완화를 위해서는 거리 두기를 통해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심스럽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직전 주의 833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누출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62명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만 19세에서 49세 이상 성인은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접종 순위는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의 유행 상황과 백신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거쳐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 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판단을 요구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한편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산 차에서 고장이 되풀이되면 소비자가 중재를 거쳐 제조사에게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모델 중 특정 차량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후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두고 공개적인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내세운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선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 대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가 경쟁하는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대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지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거란 전망인데 안 대표 중심의 단일화 논의에 일부 예비 후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단일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선 야권 지지자가 원하는 것은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라고 응수했습니다. 3자 구도는 지지자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간절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 국민의힘 후보 접수를 앞두고 두 사람의 기싸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미국 하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내일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23, the nays are 205. The resolution is adopted.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 즉 내란 선동 때문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부통령과 내각이 나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e participated in a rally to encourage the rioters to march on the Capitol and fight. Removal of the president is an unprecedented action, but it is required because he is an unprecedented.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결의안 통과 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현 조건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건 끔찍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이자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의원까지 나서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She just released a statement saying that she will vote to impeach President Trump.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betrayal by a president. 다만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경남에서는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과 관련해 양성률이 70%를 넘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화 기자,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경상남도가 어제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창원 10명, 진주 5명, 김해 3명, 함양과 함안이 각각 2명, 양산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는데요. 진주에 사는 40대, 60대 남성과 함양에 사는 40대 여성, 60대 남성이고 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진주와 창원, 남해, 양산 등 경남 8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과 울산, 전남, 신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진주국제기도원과 관련해 153명을 검사했고 76명은 음성, 16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도 창원의 60대 여성 1명이 추가돼 경남에서 누적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에서 153명이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검사자 34명에 대해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10명이 확진된 창원에 있는 교회와 관련해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교회에 방문했고 나머지는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함안의 요양원 종사자가 확진돼 실시한 검사에서 시설 종사자 46명은 음성,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 60여 명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국제기도원 관련 양성률이 73%라며 진주국제기도원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추가 확인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경북의 신규 확진자 몇 명입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4명입니다. 경북에선 지난 사흘간 확진자 한 자릿수를 이어가며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1명은 방역당국이 파악한 방문자 명단에서 빠졌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지난 12월 초 상주 열방센터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대구 동구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명이 확진됐는데 가족 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680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직원 2명과 접촉 가족 1명 등 4명이 신규 확진됐고 나머지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확진 직원과 접촉한 2명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이 기업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율은 대구가 61%, 경북이 81%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북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연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는 격리병동 근무자들로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료원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4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1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병동 의료진을 전수검사한 결과 연쇄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청주의료원 코로나19 병동 내 확진 사례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 6명이 최근 열흘 새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간호조무사들이 확진자를 관리하다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식사 시간이나 그 탈의 시에 많이 그 동선이 겹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 동료 간의 접촉이 의심되는 걸로. 청주의료원 코로나19 병동 내 의료진 중 2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의료진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퇴근 후 외부인 접촉을 자제시키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원인을 찾아내서 그 방역 조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의료원 코로나19 병동에 입원한 확진자는 53명.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 관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진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증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가 모레 15일부터 열립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일회 접속 시 3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수화 서비스에는 실손 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는데요. 올해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이 농가는 수확이 끝난 원예 작물을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지 못한 탓입니다. 예년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한 데다 국내 일손도 제때 구하지 못한 겁니다. 용역을 쓰다 보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많이 왔다, 어떤 때는 안 왔다. 여자 같은 경우는 2만 원이고 남자 같은 경우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농가들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지침에서 완화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국 후 2주간 격리 비용 부담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1인당 최소 140만 원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분들을 보름 동안 자가 격리하면은 일단 숙식이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보름 동안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은 무조건 손실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기엔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농가들은 봄농사 인력난을 생각만 하면 벌써 깊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가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되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는 등 유료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오늘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규제를 개선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사흘 만에 반등하며 3,1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34포인트 상승한 3,148.29에 코스닥은 5.41포인트 오른 979.1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차기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SK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나오는 데다 미국 플러그 파워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삼성전기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인 MLCC의 수요 증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빅히트는 그룹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내린 1,095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 속에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한 건데요. 현재 이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PM10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그 여파로 수도권과 충청, 광주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올라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영하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청주 8도, 대구 11도, 광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남부지방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